안녕하십니까. 제일컴퍼니 RD의 삶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윤호본이 휴가 기간이라서 부득이하게 혼자 촬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현장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의 현장은 44평의 두산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제2의 스타일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장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 신발장은 사실 손댈 부분이 없었어요. 기존에 문짝이 들어간 신발장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혹시나 답답할까봐 브론즈 미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좀 아주 센스 있게 브론즈 미러도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관 같은 경우에는 줄눈만 해드렸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 센서 등이랑 간접등, 키는 센서로 해서 작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작동 잘 되죠. 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이곳은 바깥욕실입니다. 바깥욕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아파트에서 베이지 스타일의 깔끔한 타일로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불을 켜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화장실 이용할 때 센서로 해서 같이 켜줄 수 있게 간접등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과 마찬가지로 바닥에 저희가 줄눈 작업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부분들, 붉은 곰팡이라고 이게 많이 하죠.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도 이제 줄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캐라폭시 줄눈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좀 아셔야 되는 게 캐라폭시 줄눈 같은 경우는 비용이 2배 이상 더 나오고요. 그리고 캐라폭시 줄눈 같은 경우에는 양생, 조금 말려야 되는 그 시간이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캐라폭시를 좀 원하셨는데 공사 기간이 사실 2주밖에 없었어요. 2주 만에 욕실은 간단하게 했지만 다른 부분에 공사를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좀 짧은 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번 공간은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옵션으로 가벽 설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벽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최대한 좀 활용을 할까 싶어서 저희가 붙박이장으로 가벽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붙박이장은 한샘 매트 매그놀리아 제품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제품의 색상은 요즘 유행하는 그레베이지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샤시 같은 경우가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색상을 조합을 하면 가장 어울리는 색상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을 경우에 이보다 좋은 컬러는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드레스룸으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옆에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매트 매그놀리아 EP판, 이제 뒷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판으로 저희가 가벽을 만들면서 사이즈를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막아버렸습니다. 저희가 붙박이장으로 가벽을 만든다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목수가 오든지 아파트 옵션으로 해서 가벽을 만들게 되면 최소 10cm 이상 아니면 20cm 정도 공간을 주워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샘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만들 경우에는 저희가 붙박이장은 붙박이장도 쓸 수 있고 뒷판 마감은 굉장히 얇게, 그러니까 2cm로 마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가장 제일 좋다. 그리고 색상 자체도 브라운 컬러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마감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행거 타입의 한샘 바거 드레스룸입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뒤늦게 좀 추가를 하셨지만 좌측에는 기역자로 해서 붙박이장이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액세서리장.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완벽하게 드레스룸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사실 크게 저희가 손을 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필수 붙박이장, 마찬가지로 매트 매그놀리아 제품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안에를 한번 살펴볼까요? 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샘에서 시그니처 라인을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 감이 있죠. 그리고 서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일이 일반 제품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짝 같은 경우도 처질 일이 없고 레일 같은 경우도 망가질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고객님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 뒷부분이 왜 꿀렁꿀렁거리냐 아니면 분절선이 있냐 물어보시거든요. 뒤에 습이 찼을 때 이 부분이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면 혹시나 장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렁꿀렁거리게 돼 있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싱크대라든지 기존에 붙박이장 있으시면 그 부분을 다 만져보시면 한센 제품 아니라 일반 제품에도 다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간은 복도 공간입니다. 복도 공간 같은 경우에는 1200, 600각 타일로 그러니까 복도에서부터 거실까지 이어지게 저희가 시공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문선 같은 경우에는 9mm 시공 방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사실 1200, 600각 타일을 이제 제가 고객님께 먼저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 제안이 사실 고객님한테는 좀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현장을 계약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옵션이었어요. 아파트 옵션이었는데 저희 팀에서도 사실 이제 요 매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라인을 최대한 기존 거랑 맞춰서 시공을 하여서 사실 이제 조금 작은 타일이 좀 들어가긴 했어도 무매지 시공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포인트 줬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마감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실 다음으로 가장 힘을 많이 준 부분은 주방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부님들이 가장 신경도 많이 쓰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딱 보자마자 이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고 수납 많은 주방이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제안을 좀 해드렸고요. 그 부분에서도 사실 점수가 좀 먹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 주방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근데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냉장고 자리와 가스레인지, 인덕션이 이 자리에 위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는 이제 수납장으로 다 채워버렸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고객님께서는 빌트인 오븐을 했다가 좀 취소를 하는 바람에 프리스탠딩 냉장고를 쓰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벽을 좀 달아내서 최대한 복도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작업을 좀 했습니다. 개수대 부분은 기존에 벽에 붙어 있었지만 이 공간을 옆으로 주면서 저희가 이제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빌트인 냉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튀어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을 이제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좀 더 주었고요. 공간을 주면서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콘센트도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m 폭입니다. 1m 폭이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 살렸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인덕션 같은 경우도 아파트 옵션으로 돼 있었고요. 그 옵션을 이제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용 후드인데 대부분은 천장용 후드가 탄소 필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자바라를 앞쪽으로 당겨서 저희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다 보시면 됩니다. 메인 포인트 중에 마지막인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우물천장 많이 하죠. 우물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필름으로 해서 끊겨 있습니다. 근데 그 끊겨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 부분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도배로 그냥 감아서 마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부분 공감하실 거지만 굉장히 그 마감이 훨씬 더 깔끔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소재의 마감지로 했을 때 더 집이 더 깨끗해 보이고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실링팬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설명을 해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켰을 경우에 굉장히 공기가 빠르게 순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이 정해져 있어요. 뭐 복도등부터 시작해서 주방 1, 주방 2 뭐 다 돼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등을 이제 불을 켤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신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객님과 협의를 해서 뭐 컨테박스에도 이제 간접 등을 좀 넣을 수 있고 조금 더 이 집을 어떤 식으로 더 했을 때 더 좋은 포인트가 되면서 더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조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옵션, 아파트 그냥 기본 공사에서 타일이 돼 있었어요. 타일이 진한 회색으로 돼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전체적인 느낌을 조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잘하면 좀 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께 과감하게 이 부분 철거를 하고 같은 타일로 해야지만 통일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 타일들을 다 뜯고 저희가 1200, 600가구로 통일감 있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두산동에 위치한 44평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이었는데 사실 혼자 찍는 게 조금 어색해서 고객님들 아니면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제 생각이라든지 제 가치관이 전달이 잘 되었는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좀 저도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쓴 현장이라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현장, 좀 특별한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